진통제 상황별로 어떻게 사용할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몸살, 근육통, 두통, 편두통, 관절, 치통, 생리통 이렇게 상황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먼저 생리통. 생리통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육이 조여지는 통증이 있으니까 근육이완제 플러스 진통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생리통은 뭐 심리적인 영향도 있고 또 다른 뭐 부종이라든지 또 혈액순환에 관련된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진통제는 들어가겠죠. 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 또는 이부프로펜 또는 나프록센, 여기서 사용하면 사실 끝. 진통제를 좀 높일 거면 나프록센 제제랑 다른 거랑 조합을 해서 쓰면 되고, 제가 제일 사용하기 좋아하는 것은 이부프로펜 400ml 플러스 파마브롬 25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는데, 제가 좀 뭐 이지엔6 이브 같은 그런 제형이죠. 이지엔6는 이부프로펜도 조금 200ml로 작게 들어있고 파마브롬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부강약품 이부프렌드 프로를 사용을 하는데, 이부프렌드 프로는 이부프로펜 400ml, 파마브롬 50ml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보통 그냥 생리통만 잡아줘야 될 때 그렇게 그거 한 알씩 필요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뭐 이부프로펜이 약간 지속 시간도 좀 긴 편이고 그래서 그걸 주로 사용하는데, 여기에다가 통증이 심하다, 부종도 있다, 또 뭐 기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산부인과적으로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가레오나 아티초크, 부교감 신경 항진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심리적으로 또는 다른 생리 활성이 좀 다르게 나타나야 되는 게 필요할 때 거기에 가레오 아티초크를 같이 섞어서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방에서는 이게 생리통이 심하고 한 걸 어혈이 뭉쳐있고 혈이 막혀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아이들, 그래서 뭐 온천원 같은 거 여성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어쨌든 혈을 돌려주고 혈을 보호해준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한약들하고 같이 쓰면 좋습니다. 보온제 중에서 약국에서 제일 흔하게 쓸 수 있는 게 쌍화탕이니까 쌍화탕과 진통제 조합을 해서 쓰는 것도 괜찮고, 또 진경제랑 그 진통제 조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잘 쓰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런 방법도 있다 하는 거 아시면 될 거고요. 치통은 아주 심각하게 안 좋은 건 다 병원 가기 때문에 아주 오히려 더 간단해요. 약은 두 가지를 저는 사용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거는 나프록센,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잘 안 들을 때 쓰는 거는 크로닉 시네이트, 그거 250ml 용량을 맞춰서 쓰는 거. 간혹 아이나 아니면 좀 별로 안 심한 통증에는 이부프로펜 400ml, 어떤 그런 진통제를 사용하고, 주로 크로닉 시네이트, 나프록센 그렇게 사용합니다. 플러스 여기다 이가탄제제, 당연히 치아가 있으면 잡고 있는 잇몸에 문제가 생기니까 통증이 보통 오잖아요. 그래서 잇몸약 같이 끼우는 게 좋고, 거기다가 이게 잇몸약으로 이가탄, 그거는 이제 한 알씩 3번 또는 두 알씩 3번 사용하고, 또 한약 중에서 금치약 같은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합니다. 자, 관절 근육통은 분리를 한 거는 같이 보통은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진통제 들어갈 거고, 여기다가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근이완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이완제 넣으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고, 저는 근육통이라고 보면 웬만큼 젊은 사람이고 하면 나프록센 플러스 근육이완제 아세트아미노펜 들어가는 거 있죠. 클로족사존 플러스 아세트아미노펜 들어있는 아이를 이렇게 한 알씩 하루 3번 식후에 드시라고 하는 걸 제일 좋아하고, 좀 바쁘거나 하면 그렇게 그냥 드셔도 큰 무리 없고 효과 좋아서 또 다시 와서 또 달라고 하시기도 하니까 그렇게 쓰고요. 관절통 같은 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근이완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근육 압박감을 좀 줄여줘서 관절통을 좀 없애주고, 뭐 어차피 관절 옆에는 근육이 붙어 있고 뭐 하니까 신경통도 만나 있겠죠. 신경도 거기 이제 잔뜩 분포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근육이완제가 굳이 필요 없으면 진통제, 나프록센이나 클로닉 시네이트나 이런 거 그냥 사용하면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저는 관절통이 있을 때 이제 부종과 혈액순환 관련된 약,
아티초크, 가려우는 조금 부담감이 있어서 아티초크 같은 거 끼워서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경 쪽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신경 비타민, 신경 흐름에 관련된 것들, 조화적인 멕타 같은 거 같이 끼워서 주면 너무 좋은 조합이 될 것 같고, 또 마그네슘, 비타민 B 들어있는 제형도 관절통에는 좋은 약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거고, 어쨌든 진통제들이 다 들어가니까 식후 드시는 거, 위장장 이야기하는 거 경고는 항상 드려야 됩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모든 약에 대해서 부작용은 간단하게든 길게든 설명해 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는 늘 이야기해주고 그거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만약에 그런 거 약효 위주로만 막 이렇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혹시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 부작용에 대한 책임, 공은 우리한테 돌아오지만,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간단하게도 설명을 하면 그 공은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환자분이 감당해야 될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줄 때나 병원이나 또 처방전을 처리할 때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원칙대로 공을 나한테 줄 게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공을 환자에게나 병원에게 넘긴다. 선택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해본 거고요. 자, 두통, 편두통. 일반 두통에 저는 주로 요즘 액상 제조로 많이 덱시부프로펜 300ml짜리 하나를 드시는 거 권해드리고, 약효 시간도 대여섯 시간도 긴 편이고 또 부작용도 크게 없고, 그다음에 액상이라서 좀 빠르고, 그래서 덱시부프론 줄 쓰고, 타이레놀 제제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이제 좋아하시고 하니까 장점이 너무 많죠. 대사체도 없고 부작용도 거의 없고 간독성 빼고는. 그러니까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또는 덱시부프로펜 주로 좋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부프로펜. 그 경우에 따라서라는 건 이 사람의 두통이 다른 염증성 질환이나 다른 감기나 또 감염성 질병 이후로 온 거다 생각이 판단이 들면 이부프로펜도 사용하는 거 괜찮고, 조금 심한 통증 또는 혈관성 편두통 이런 편두통일 때는 아까 말했던 덱시부프로펜이나 아세트아미노펜은 용량을 많이 쓰는 게 아니면 그보단 다른 나프록센 제제를 좋아하고, 혈관성 두통 이야기를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많아져서 혈관이 뇌를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류량을 일시적으로 좀 줄여주거나 아니면 뇌에서 혈류량을 많이 보내라고 하는 신호를 줄여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두 가지로 생각해서 진통 효과 플러스 혈관의 흐름에 관련된 약을 쓰면 된다. 그 혈관성 편두통인데, 혈관성 편두통인 건 어떻게 하냐, 심장 템포에 따라서 꾹꾹꾹꾹 이렇게 템포가 있게 아프다 아팠다 한다, 요런 템포가 있다 하면 혈관성 편두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꼭 그런 게 없더라도 뒤쪽이나 큰 혈관들이 지나가는 그쪽으로 줄을 따라서 이제 통증이 있다 하면 혈관성 통증을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통제는 아까 나프록센 이야기했고, 혈관 관련된 거 어떻게 조절할 거냐, 제가 좋아하는 조합은 일단 무조건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킬 만한 약을 주는 게 중요하니까 약하게 쓸 때는 아티초크 사용하고, 그 다음에 조금 혈관도 조절하고 강하게 쓰고 싶다 하면 우황청심원 쓰는 거죠. 우황청심원은 우황들하고 사양들하고 계피 이 세 가지가 핵심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그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황청심원을 쓸 때가 너무 많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핵심 성분들이 일단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키고 이담 작용을 통해서 우리 간에서 부신 피질 호르몬인 노르에프네프린, 에프네프린의 대사를 처리해주는 과정에서 진통 효과도 있고, 또 뇌로 가는 과한 혈류량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사용하면 좋다. 그래서 혈관성 통증 편두통이 보인다 하면 나프록센 플러스 우황청심, 나프록센 플러스 아티초크 그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편두통에는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것들이 많죠. 마이드린 같은 거. 마이드린이 성분 두 가지가 진통제 그냥 아세타미노펜 플러스 혈관 관련된 약이었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안 나오니까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다. 근육통 이야기는 아까 했었고, 몸살은 당연히 진통제 하나 주면 되고 근이완제 플러스 이제 한방제제 하나 주면 되는데, 한방제제는 아시다시피
갈근탕, 쌍화탕, 그 다음에 뭐 게지탕 관련된 것들 쓰면 됩니다. 게지탕은 기본적으로 바탕이 뭐예요? 자각감초탕을 베이스로 약이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육 위한 진통 효과가 있고, 그거는 쌍화탕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근데 갈근탕 같은 경우에는 마왕 성분이 이제 들어있고, 계피 성분도 들어있어서 일단 열성, 그 몸살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진통제 플러스 갈근탕, 쌍화탕, 게지탕류를 주면 되는데, 뭐 기준은 그냥 일단 쌍화탕은 애매하면 쌍화탕 주면 되는 거예요. 게지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허증, 그러니까 주 증상이 지나가고 내 몸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허증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게지탕 사용하는 기준은 그냥 간단하게 식은땀이 나고 소화기능까지 침범해 있다 하면 이건 오래가는 좀 안 좋은, 안 좋다기보다는 그냥 약해진 상태에서 사용하는 몸살이라고 보고 진통제 플러스 게지탕 주면 되는 거고, 그 외에 뭐 식은땀도 없고 열 관련된 걸로 사용하겠다 하면 갈근탕 주면 되는 거고, 좀 애매하다 쌍화탕 주면 무방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몸살에 또 아예 갈근탕에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300ml 이상. 그런 거는 갈근탕, 쌍화탕 아예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탕 두 개를 같이 섞어서 굳이 진통제 쓸 필요 없이 그렇게 해도 아주 효과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외에도 몸에 나타날 수 있는 통증은 너무 많지만 그 상황에 맞춰서 진통제와 그 외의 약들을 좀 조합하고, 또는 뭐 그냥 진통제만 필요한 경우에 진통제만 쓰면 되니까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거 말씀. 아까 하나 빠졌는데 근육통에 포함된 건데, 담 결려서 오시는 분도 마찬가지 근육통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진통제 플러스 근이완제 사용하면 사실은 담 결린 거는 특정 부위를 찍어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건 전신통으로 보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안 쓰던 근육이나 작은 근육이 갑자기 자극을 받았거나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담 결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한쪽을 뭐 잡아놓으면 다른 쪽에 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에 담 결렸는데 이쪽을 안 사용하니까 이쪽 옆구리가 아프다거나 이쪽 어깨가 아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뭐 통증이 돌아다닌다 이야기하는데, 물론 진짜 통증이 뭔가 살아서 움직인 건 아니겠지만 한쪽이 이제 무리가 생겨서 이제 무리 안 하기 위해서 사용 안 한다거나 이제 원활한 움직임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 무리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랬을 때를 생각을 하면 파스를 우선적으로 쓰는 것보다 전신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육통 플러스 근육통처럼 진통제 플러스 근이완제 쓰는 게 더 낫다 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통제 상황에 대한 거 이야기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알아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넣고 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